그 도장 위임장이었어요. 설명도 전에 찍혔어. 체육실 한쪽 구석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쏠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한 노부인이 손에 종이 한 장을 꼭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종이의 모서리는 누군가 일부러 접어둔 것처럼 반듯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신태무는 마이크를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도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슬며시 등 뒤로 숨겼습니다. 체육실 천장에서 돌아가던 낡은 선풍기가 그 순간만큼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문정의 할머니는 손에 든 그 종이를 한 번 더 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오늘 찍은 그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체육실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여름 대구 달서구의 한 낡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어느 한 여름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7월 중순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매미 소리가 요란했고 아스팔트는 햇볕에 녹아내릴 듯 뜨거웠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방 안에 켜둔 작은 선풍기 앞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올해 74살, 평생을 인쇄소 교정원으로 일하다 60이 넘어서야 일을 놓은 분이었습니다. 손에 든 신문을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는 버릇은 그 시절부터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 띄어쓰기, 날짜, 숫자 하나하나가 정혜 할머니의 눈에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글자는 단정하고 어떤 글자는 어딘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그런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혜 할머니를 두고 저 양반은 신문도 교정 보면서 읽는다라며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 오전 현관문 앞에서 짧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금실 할머니였습니다. 76, 정혜 할머니보다 2살이 많았지만 정혜 씨 하고 따르는 살가운 이웃이었습니다. 정혜 씨, 오늘 체육실에서 행사한대요. 가봅시다. 행사요? 네, 관리소에서 공지 붙여놨던데 못 봤어요? 선풍기도 주고 쌀도 준다는데 떡도 돌린대요. 정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런 더위에 옆집 사람이 부르러 왔는데 모른 척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선풍기와 쌀이라는 말이 마음 한구석을 슬며시 흔들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에게 그 두 가지는 단순한 경품이 아니라 한 달 살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정수리를 곧장 내리쬐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산 하나를 같이 받쳐들고 천천히 체육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화단에서는 맨드라미가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며 금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 챙겨주겠어요. 가끔 이런 행사라도 있으니까 그게 어디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혜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도 잘 안 받던 관리소장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연다는 건지 그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체육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적힌 공지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민 안전 설명회 및 여름 경품 증정 행사. 날짜는 그날 오후 2시. 장소는 주민체육실. 주간은 관리사무소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안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그 작은 글씨를 한자 한자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부분에서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참석 시 출석 확인서 작성. 출석 확인서. 그 5글자가 어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이름 적고 도장 찍는 거겠거니 했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 종이 위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은 그 단어 하나에서도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출석 확인서라는 말은 보통 학교나 관공서에서 쓰는 말이지 아파트 행사장에서 쓰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혜 씨, 빨리 들어가요. 자리 없어지겠어요. 금실 할머니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육실 안은 이미 노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천장에서는 낡은 선풍기 2대가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가정용 에어컨 1대가 미지근한 바람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마에는 이미 땀이 맺혀 있었지만 다들 손부채 하나로 그 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앞쪽 단상에는 관리소장 신태문이 서 있었습니다. 58, 머리는 짧게 깎았고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49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르신들, 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원한 데서 떡도 좀 드시고 경품도 받아가시라고 자리 마련했습니다. 신태문 소장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과 박수가 일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입구 쪽 의자에 자리를 잡고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곧이어 관리사무소 직원 2사람이 종이 한 묶음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출석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름 쓰시고 옆에 도장이나 지장만 찍어주세요. 그래야 경품 명단에 들어갑니다. 종이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손에서 손으로 건네졌습니다. 정혜 할머니의 옆자리 금실 할머니에게도 그 종이가 도착했습니다. 금실 할머니는 종이를 받자마자 미리 챙겨온 도장을 꺼냈습니다. 금실 언니, 잠깐만요. 정혜 할머니가 그 손목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읽어보고 찍어요. 아이고, 정혜 씨.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출석 확인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찍는데 뭐. 금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종이 위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그 종이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직원이 이미 다음 사람에게 종이를 옮긴 뒤였습니다. 그러다 정혜 할머니의 차례가 왔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이름하고 도장만요. 정혜 할머니는 그 종이를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인쇄소에서 길러온 그 눈으로 종이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에서 작은 한기가 스쳤습니다. 종이의 맨 위쪽이 유난히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접은 자국이 아니라 2번, 3번 정성스럽게 접었다 편 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의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출석부라면 맨 위에 큰 글씨로 출석부 또는 참석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의 윗부분은 마치 누가 일부러 가린 듯이 접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빨리요. 뒤에 분들도 기다리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그 접힌 부분을 살짝 펴보려 했습니다.
아, 어르신, 그 부분은 만지시면 안 됩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요. 직원이 황급히 종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정의 할머니의 손에서 종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름만 쓰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정의 할머니는 천천히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문정혜.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은 뒤 도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장은 끝내 종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은 도장은 안 찍을게요. 이름만 적었으니까 그걸로 됐죠? 직원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르신, 도장이 있어야 출석 처리가 됩니다. 경품 받으시려면요. 경품은 안 받아도 돼요. 이름만 적었으면 출석은 한 거잖아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음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단상 위의 신태문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소장은 그 모든 광경을 단상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 소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는 것을 정의 할머니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행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약속대로 작은 선풍기와 쌀 한 포대씩을 받아들고 즐거운 얼굴로 체육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금실 할머니도 양손에 짐을 들고 정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도장 안 찍고도 경품 받았어요. 다행이네.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정혜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접혀있던 종이의 윗부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작은 선풍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행사장에서 받은 경품이 아닌 입구에서 떼어온 공지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떼어내는 직원의 눈을 피해 슬쩍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공지문 위쪽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행사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정혜 할머니가 아까 눈여겨봤던 그 작은 글씨가 다시 한번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작은 글씨를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행사 참석은 향후 진행될 단지 정비 사업 관련 안내에 대한 주민 의사 확인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매달린 작은 형광등이 깜빡깜빡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한 문장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단지 정비 사업, 주민 의사 확인의 효력. 그 두 마디가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인쇄소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박힌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글자라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그 종이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정혜 할머니는 40년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따라 마신 뒤 어제 가져온 공지문을 식탁 위에 다시 펼쳤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그 종이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다시 한번 그 작은 글씨를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내 문구는 본문 활자보다 한 단계 작은 크기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활자 크기를 가늠해온 사람의 눈에는 그 차이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본문은 10포인트, 그 한 줄은 8포인트. 보일 듯 말 듯한 그 한 줄에 노인들의 운명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 할머니는 공지문을 손가방에 넣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금실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금실 할머니가 머리를 매만지며 나왔습니다. 금실 언니, 어제 그 종이 혹시 사본 받아오셨어요? 종이요? 무슨 종이? 어제 체육실에서 도장 찍으신 그 종이요. 금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한 장씩만 있다고 그러던데. 사본은 안 줍디다. 받지도 못했어요. 정의 할머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본을 주지 않았다는 말.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금실 언니, 우리 동사무소에 한번 가봅시다. 동사무소에는 왜요? 떡까지 먹고 왔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정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금실 할머니는 그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말없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와 동사무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길에 정의 할머니는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하지 않은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보이지 않던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관리사무소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차 옆에는 어제 단상에 서 있던 박주환이라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고 양산을 살짝 기울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귀는 그쪽으로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네, 어제 다 끝냈습니다. 명단도 다 채워졌고요. 윗장만 갈아 끼우면 위임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윗장만 갈아 끼우면 위임 절차? 그 두 마디가 정의 할머니의 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가슴이 다시 한번 차가워졌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민원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시원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등을 말려주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한쪽 의자에 금실 할머니를 앉히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잠시 후 한 창구에서 젊은 여직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의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문정의 어르신, 이쪽으로 와주세요. 명찰에는 최다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3살 정도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직원이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어제의 공지문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다은 씨, 미안한데 이 종이 한 번만 같이 봐주실 수 있어요? 다은 씨는 의아한 얼굴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어제 우리 아파트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경품 행사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출석 확인서라면서 종이 한 장씩 돌렸어요. 다들 도장 찍었고요. 다은 씨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그 종이 어르신도 도장 찍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찍었어요. 그런데 이 공지문을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작은 글씨를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다은 씨는 안내 문구의 작은 글씨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줄에서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그 표정이 분명하게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단순한 출석 확인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 행사의 성격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역시, 그렇죠? 이 문구대로라면 어제 그 자리에서 작성된 서류가 단지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사업의 주민동의 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출석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더라도 실제 양식이 위임장이라면 이건 큰 문제예요. 정혜 할머니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다은 씨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비로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은 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어제 100명도 넘는 분들이 도장을 찍었는데. 다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우선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어제 행사에서 받은 종이의 사본을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요구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도장을 찍은 서류이니까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으세요. 둘째,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이 중요해요. 무엇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셋째, 만약 정말로 위임장이 작성된 거라면 이건 동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셔야 해요. 다은 씨는 그 세 가지를 메모지에 또박또박 적어 정혜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려워져요.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고마워요, 다은 씨. 정말 고마워요. 정혜 할머니는 그 메모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다은 씨의 글씨는 또박또박하고 단정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용기 하나가 천천히 일어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오면서 정혜 할머니는 옆에 있는 금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실 할머니의 손은 작고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금실 언니,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요. 어제 그 도장이 그냥 도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혜 씨, 무슨 말이에요? 출석 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위임장일 수도 있대요. 위임장이요? 금실 할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를 잘 모르는 분이었지만 위임장이라는 말의 무게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 한 구석에서 떡 장사를 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 정도 세상 물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그러면 우리 어떡해요? 우리 집은 우리 아들 명의로 돼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우리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두 사람은 다시 양산 하나를 같이 받쳐들고 아파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매미 소리가 다시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손에 든 메모지를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행사에 사용되었던 그 체육실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안내문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내부 정비 관계로 당분간 출입이 제한됩니다. 관리사무소. 체육실은 평소에는 노인들의 마실 공간이자 더위를 피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한여름에 그 문을 닫는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리사무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소 창문 너머로 신태문 소장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는 어제 노인들이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종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혜 할머니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신태문 소장의 손이 그 서류 뭉치의 맨 윗장을 살며시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사무소 창문 너머로 보이던 그 광경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 그리고 그 맨 윗장을 살며시 들어올리는 손. 그 손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정의 할머니는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인쇄소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만들 때 어떤 장에 어떤 종이가 들어가는지, 어떤 순서로 묶이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익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책의 첫 장을 갈아 끼우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또 그 한 장으로 책 전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의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평생 모아온 작은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 약병에 붙은 설명서, 자녀들이 보내온 편지, 그리고 그 안쪽에는 정의 할머니가 인쇄소에서 일하던 시절에 쓰던 작은 돋보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돋보기를 손에 들고 어제 챙겨온 공지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햇빛에 비춰보고 옆으로 기울여보고 손가락으로 종이의 결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공지문 맨 아래쪽 인쇄소에서 찍은 작은 인쇄 표시. 거기에는 인쇄 날짜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그 숫자를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7월 8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날은 7월 14일이었습니다. 공지문이 인쇄된 것은 7월 8일. 그런데 행사 일주일 전부터 이 공지문이 붙어 있었던 기억이 정의 할머니에게는 없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공지문이 붙은 것은 행사 이틀 전이었습니다. 7월 12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월 8일에 인쇄된 종이를 왜 7월 12일까지 붙이지 않았을까?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마음 한구석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어제 다은 씨가 적어준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사본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그 글자를 한 번 더 짚어본 뒤 관리사무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서는 직원이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의 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직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소장님 좀 만나러 왔어요. 소장님은 지금 외근 중이세요. 무슨 일이신지 저희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의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엊그제 행사에서 우리가 이름 적고 도장 찍은 그 종이 사본 한 장 부탁합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사본은 따로 드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양식이 한 장씩만 인쇄되어서요. 한 장씩만 인쇄됐다고요? 네, 그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서요. 정의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차가운 단호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인쇄소에서 일했어요. 같은 양식을 한 장씩만 인쇄하는 인쇄소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인쇄라는 건 같은 걸 여러 장 찍어내는 일이거든요. 직원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직원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도장을 찍은 종이의 사본을 받는 건 제 권리예요.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만약 사본을 못 주신다면 그 이유를 종이 한 장에 적어서 주세요.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거기에 적혀 있어야 해요.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태문 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근 중이라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정의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더운데. 신태문 소장은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정의 할머니의 손에 들린 메모지를 곁눈질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어제 그 종이 사본 한 장 부탁드려요. 아, 그거요. 그게 정의 어르신, 그 종이가 그냥 출석부거든요. 별것도 아닌 걸 사본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별것이 아니라면 사본 한 장 주시는 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을까요? 소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종이가 지금은 다 정리가 돼서 위쪽에 보고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떼어내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행사가 다 마무리되면 그때 다 보여드릴게요. 위쪽에 보고. 그 한마디가 정의 할머니의 귀에 박혔습니다. 어디에 무엇으로 보고가 올라갔다는 것일까? 단순한 출석부가 어디에 보고가 될 일이 있을까? 소장님, 그러면 그 보고서 한 장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로 정의 할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우리 주민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에요. 어르신은 그냥 시원한 데서 푹 쉬세요. 제가 이따가 떡 한 봉지 보내드릴게요. 정의 할머니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름 적은 종이의 사본 한 장이 필요해요. 소장의 미소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말없이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기를 드는 소리도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의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의 할머니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어르신들에게 한 분 한 분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번호 010-1234-5678. 첫 번째로 전화를 건 곳은 같은 동에 사는 윤 씨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78, 평생 시청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글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행정 절차에도 익숙하신 분이었습니다. 윤 어르신, 정혜예요. 저 잠깐 의논 드릴 게 있는데 댁으로 가도 될까요? 정혜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으셨네. 네, 좀 그렇네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윤 씨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해 정혜 할머니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공지문, 다은 씨가 적어준 메모지,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박주환의 통화 내용을 차분한 목소리로 풀어놓았습니다. 윤 씨 할아버지는 안경을 끼고 그 자료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이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 옆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노인들 모아놓고 떡 주고 쌀 주면서 위임장 받아갔어요. 그 동네는 그래서 결국 사업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야 그게 위임장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늦었던 거죠. 도장은 다 찍혀 있고 명단도 다 채워져 있었으니까. 그때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정의 할머니의 가슴이
한 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윤 어르신, 그러면 우리는 절대 늦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요, 정혜 씨.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을 모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종이에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한 분 한 분 적어 놓아야 해요. 윤 씨 할아버지는 노트 한 권을 꺼내 정혜 할머니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펜 한 자루도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정혜 씨, 글씨는 정혜 씨가 잘 쓰시니까 정혜 씨가 적으세요. 저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모셔올게요. 그날 저녁 윤 씨 할아버지의 거실에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그 행사장에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한 분씩 마주 앉아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다고 들으셨는지를 차분하게 여쭤봤습니다. 출석 확인이라고 했어요. 경품 받으려면 도장 찍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종이 위에는 큰 글씨로 무슨 안내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종이 위쪽이 좀 접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증언은 조금씩 달랐지만 한 가지는 모두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 종이가 위임장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분도 그 종이의 윗부분을 펴보지 못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그 7분의 증언을 노트 한 장 한 장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분 한 분 자필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그 노트는 한 권의 작은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장에는 정혜 할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날 들은 말. 밤이 깊어지고 어르신들이 한 분씩 댁으로 돌아간 뒤 정혜 할머니는 윤 씨 할아버지와 마지막까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 어르신, 이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혜 씨,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우리는 저쪽에서 내놓은 그 위임장을 직접 봐야 해요. 그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글씨로 어떤 도장이 찍혀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그 종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혜 씨, 한 가지 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제 박주환이라는 사람이 입원 중인 김영감님 댁에도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영감님은 행사 그날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이거든요. 정혜 할머니의 등줄기에서 차가운 한기가 다시 한번 스쳤습니다. 행사장에 오지도 못한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그 명단에 들어있을 수 있을까? 누군가 그 이름까지 누군가의 손으로 적어 넣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 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혜 씨, 김영감님의 따님이 어제 그 위임장 사본을 한 장 받아갔다고 들었어요. 따님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나 봐요. 정혜 할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며시 떨렸습니다. 그 위임장 한 장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윤 씨 할아버지가 알려준 김영감님의 댁은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다른 동이었습니다. 7월의 햇살은 아침부터 매서웠지만 정혜 할머니의 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김영감님 댁의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 너머에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감님의 따님이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찾아온 이유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같은 단지에 사는 문정혜라는 사람이에요. 윤 씨 어르신께 말씀 듣고 결례인 줄 알면서도 찾아왔어요. 혹시 김영감님 일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따님은 정혜 할머니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저도 사실은 이 일을 누군가에게 의논하고 싶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정혜 할머니는 거실의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님은 보리차 한 잔을 정혜 할머니 앞에 놓아주고 자신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우리 아버지는 그 행사가 있던 날 병원에 입원 중이셨어요. 7월 10일에 들어가셔서 17일에 퇴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4일 그날에는 단지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정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명단에 김영감님 성함이 올라가 있었던 걸까요? 저도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저께 박주환이라는 사람이 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서류 한 장을 들고 왔는데 사인만 하시면 단지에서 보상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따님은 그 말을 하면서 식탁 한쪽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본이라고 작게 적혀 있는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이게 그날 그 사람이 두고 간 위임장 사본이에요. 아버지께는 절대로 사인하지 마시라고 했고요. 따로 한 장 더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우겨서 한 장 받아왔어요. 정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가방에서 작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종이의 맨 위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지 정비사업, 주민 위임장. 그 아래에는 위임의 범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개발 추진과 관련된 모든 절차, 동의 표시, 서류 제출, 의결권 행사를 본 단지 추진위원회에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위임자 이름과 도장이 찍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혜 할머니의 손이 살며시 떨렸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종이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한참 더 들여다보던 정혜 할머니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위임장 작성일자가 적혀 있는 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월 7일. 행사가 열린 날은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 작성일자는 그보다 일주일이나 앞선 7월 7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르신들이 그 종이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이미 그 종이는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정혜 할머니의 눈은 한 가지를 더 잡아냈습니다. 그 위임장의 첫 장과 두 번째 장의 종이 결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첫 장은 조금 더 매끈하고 광택이 있었고 두 번째 장은 약간 거친 일반 복사용지였습니다. 평생 종이를 만져온 사람의 눈이 아니면 결코 알아챌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장과 두 번째 장을 묶고 있는 그 작은 스테이플 자국. 그 자국의 위치가 미세하게 두 번 찍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금 위쪽에, 다른 한 번은 그보다 살짝 아래쪽에. 누군가 한 번 찍었던 스테이플을 빼고 첫 장을 갈아 끼운 다음 다시 찍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천천히 그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님, 이 종이 한 장 더 사진으로 찍어도 될까요? 그럼요, 어르신. 사진뿐만 아니라 사본 한 장도 가져가세요. 저는 원본 사본을 한 장 더 보관하고 있어요. 정혜 할머니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그 종이의 앞면과 뒷면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인쇄 표시, 작성일자, 스테이플 자국까지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따님은 정혜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고마운 건 제 쪽이지요. 김영감님, 빨리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밖으로 나오자 매미 소리가 한층 더 커져 있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손가방 안에 든 위임장 사본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 할머니는 다시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다은 씨는 정혜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되셨어요? 정혜 할머니는 한쪽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공지문, 어르신들의 증언이 적힌 노트, 그리고 김영감님 댁에서 받아온 위임장 사본. 다은 씨는 그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다은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사본의 작성 일자를 본 순간 다은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위임장 작성일이 행사보다 일주일이나 앞서 있어요. 게다가 입원 중이신 분의 성함까지 명단에 들어 있다면 이건 명백한 문서 조작 정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메모지에 또박또박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우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구청 주택과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는 길. 또 하나는 단지 차원에서 임시 주민회의를 여는 길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임시 주민회의는 어떻게 열 수 있어요? 단지 입주민 일정 비율 이상이 요청하면 관리사무소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정확한 비율은 단지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동에서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이면 충분히 요청할 수 있어요. 다은 씨는 메모지를 정혜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돼요. 이런 일은 시작하면 저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압박도 들어올 수 있고 회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르신처럼 끝까지 진실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결국엔 진실이 이겨요. 다은 씨, 정말 고마워요. 저 끝까지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혜 할머니는 단지 안 화단 옆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단에 핀 꽃들이 한낮의 햇살 아래에서 진하게 붉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할머니는 윤 씨 할아버지를 비롯한 어르신들과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그리고 임시 주민회의 소집을 위한 동의 서명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분 한 분 자리를 옮겨가며 같은 동의 이웃들에게 그 사연을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단지에는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부채질을 하는 대신 두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서로의 집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정혜 할머니가 또박또박 적은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임시 주민회의의 소집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 종이 위에 한 분, 또 한 분의 서명과 도장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장들은 며칠 전 체육실에서 영문도 모른 채 찍혔던 도장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에 도장을 찍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의 진짜 도장이었습니다.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정혜 할머니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신태문 소장이 한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정혜 할머니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소장은 평소답지 않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혜 어르신, 제가 그동안 어르신을 좀 오해했나 봐요. 어르신께서 단지를 위해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는 줄을 미처 몰랐어요. 신경 써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 그저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 가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건 그냥 단지에서 어르신들 챙겨드리는 작은 성이에요. 더운 여름에 보양식이라도 좀 드시고요. 그리고 이번 일은 너무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단지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까요. 봉투의 두께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그 봉투를 한번 내려다본 뒤 천천히 소장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소장님,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어르신, 그게 아니라 제가 74해를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제 양심을 팔지 않으면 잠자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봉투를 다시 손에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후회는 양심을 팔았을 때 하는 거예요, 소장님. 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혜 할머니는 깊은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한층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임시주민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용지에는 한 동의 절반에 가까운 어르신들의 도장이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서명용지가 모두 모인 다음 날 아침 정혜 할머니는 윤 씨 할아버지와 함께 그 두툼한 서명용지 묶음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한 동의 절반에 가까운 어르신들의 이름과 도장이 한 장 한 장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태문 소장은 그 묶음을 받아든 순간 입가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은 듯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알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임시주민회의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회의 일정과 안건은 미리 공지문으로 한 부씩 각 가정에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공지문에는 인쇄 날짜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과는 다른 단단한 결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장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주민회의는 사흘 뒤 저녁으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다시 그 체육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도장이 찍혔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진실이 다시 한번 마주 서게 된 것입니다. 회의 당일 저녁 체육실은 지난번 행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어르신들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까지 함께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들도 부랴부랴 단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단순한 동네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상에는 신태문 소장과 박주환 실무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단지 입주자 대표와 동사무소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나온 다은 씨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신태문 소장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단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단지를 위한 일이니까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의 말이 끝나자 정혜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가지런히 들려 있었습니다. 공지문, 어르신들의 증언이 적힌 노트, 김영감님 댁에서 받아온 위임장 사본, 그리고 임시주민회의 소집을 요청한 서명용지. 체육실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단지에 사는 문정혜라고 합니다. 정혜 할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 이어갈수록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인쇄소에서 글자 한자 한자 들여다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종이 위의 글씨가 어떤 모양인지를 누구보다 잘 봐요. 그런데 7월 14일 그날 우리가 손에 든 그 종이가 제 눈에는 그냥 출석부로 보이지 않았어요. 정혜 할머니는 손에 든 자료를 한 장 한 장 차례로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그날 행사 공지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날 그 자리에서 누군가 나누어 준 종이의 사본이에요. 두 종이를 한번 같이 봐주세요. 공지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출석 확인서. 그런데 이쪽 종이에는 단지 정비사업 주민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체육실 안이 작게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주세요. 이 위임장의 작성일자는 7월 7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장을 찍은 날은 7월 14일이었어요. 작성일자가 우리 도장보다 일주일이나 앞서 있어요. 체육실의 술렁임이 더 커졌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박주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명단을 보시면 김씨 영감님 성함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김 영감님은 그날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이에요. 그 자리에 오실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명단에 성함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금실 할머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부채를 한쪽으로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금실이에요. 그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도장을 찍었어요. 출석 확인이라고 들어서 찍었어요. 그런데 정혜 씨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찍은 그 도장이 출석 확인이 아니라 위임장이었다는 거잖아요. 금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갔습니다. 평생 시장 한 구석에서 떡을 팔며 살아오신 분이 그 강단 있는 목소리가 그날만큼은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찍으라면 찍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도장이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찍은 그 도장이 제 집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그런 도장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금실 할머니의 손이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그 작은 도장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해 온 그 작은 나무 도장.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그 도장이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체육실 안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한숨과 작은 흐느낌이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녀들도 부모님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다은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동사무소 참관인의 자격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어르신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이라는 문서는 위임자에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한 다음에 위임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만약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거나 작성일자가 실제 날짜와 맞지 않는다면 그 위임장은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은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구청 차원에서 정식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신태문 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주환은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나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출구 앞에는 단지 어르신들이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막아선 것이 아니었지만 그 묵묵한 시선이 어느 누구의 발걸음도 가벼이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윤 씨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박 실무자님,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도장은 그저 종이 위에 빨간 자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평생의 무게이자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체육실 안이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신태문 소장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뒤 단지 정비사업의 주민 위임 절차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구청 주택과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고 위임장의 작성일자, 입원 중이던 주민의 명단 도용 그리고 첫 장 교체 정황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주환이 소속된 추진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태문 소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그가 그 단지에서 다시 모습을 보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금실 할머니는 그 후로 자주 정혜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에 작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보리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어느 날 금실 할머니는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와 정혜 할머니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적혀 있었습니다. 출석 확인서, 동의서, 위임장. 세 단어가 정성스레 적힌 그 종이를 금실 할머니는 가방 안쪽에 늘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정혜 씨, 나도 이제 종이에 도장 찍기 전에는 이 세 글자부터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찍을 거예요. 정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금실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장이라는 것은 그저 작은 나무 조각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장 한 번에 우리의 평생이,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든 도장을 찍기 전에는 또한 첫 장과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시고 사본을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시간이 없다며 재촉하거나 별것 아니니까 빨리 찍으라고 권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가장 신중해야 할 순간입니다. 도장을 한번 찍으면 그 흔적은 종이 위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은 가족이나 이웃,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정의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같은 단지에 계속 사셨습니다. 평일 오후가 되면 단지 화단 옆 벤치에 앉아 작은 돋보기로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가끔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이 어떤 종이를 들고 와 한번 봐달라고 말씀하시면 정혜 할머니는 평생 길러온 그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짚어가며 읽어드리곤 했습니다. 그 작은 화단 옆 벤치에서 정혜 할머니의 돋보기는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주는 가장 작고도 큰 등불이 되어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